가계부인데요. 이름을 깍두기 가계부라고 부릅니다. 깍두기.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칸에 예쁘게 색을 칠하고 그날 사용한 금액을 적는 가계부라고 합니다. 이거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눈으로만 보고도 얼마를 썼는지 남았는지 확인이 가능한 되게 편한 가계부입니다. 윤미 씨 가족의 생활비 한도는 100만 원. 가계부 칸 역시 100칸인데요. 한 칸에 10,000원이고요. 한 칸을 10칸으로 쪼개서 조그만 거 한 칸이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출한 금액만큼 색칠을 해주는데 식비는 노란색, 옷은 초록색, 그 외 기타 비용은 분홍색, 경수사는 빨간색, 기부는 주황색 이렇게 해서 색깔을 구분해서 칠해주고 있습니다. 소비 금액에 맞게 칸을 칠하고 금액을 적어주면 가계부 작성 끝! 해봐. 꼼꼼하게 해봐. 그러면은 그거 한 칸이 얼마라고? 1,000원. 1,000원? 그러면 5,000원 칠하려면 몇 칸 칠해야 돼? 5칸. 아니 여기까지 요거 반절. 반절 작은 거 5칸. 아이들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교육까지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 오늘까지 얼마 썼는지 한번 세볼래? 10, 12, 14, 얼마 나와? 37만 6천 원. 오케이. 엄마 37만 6천 원. 맞아. 38만 원 조금 덜 썼어. 같은 색을 세주기만 하면 되니까 결산까지 간편한데요. 윤미 씨도 처음부터 이 깍두기 가계부를 사용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저 깍두기 가계부를 쓰기 전에 쓰던 그냥 일반 가계부예요. 하지만 아무리 가계부를 써도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일 합계 내야죠. 여기 주간 합계 내야 되죠. 항목별로 합계 내야 되죠. 이거를 못해서 내가 얼마 썼는지 얼마 남았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깍두기 가계부를 사용하고부터 매달 생활비는 쭉쭉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약한 생활비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가계부로 절약을 해서 종잣돈이 좀 모였고 그 종잣돈을 이용해서 저는 저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동과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바로 머니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몸테크 수입이 있고 두 번째는 펀드, 주식 투자 수익이 있고 세 번째는 월급의 공돈, 네 번째는 부동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윤미 씨의 파이프라인은 총 4가지,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부동산 임대료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오면 그래도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모았던 종잣돈과 그리고 대출을 조금 더해서 주변에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해 월세를 받고 있다는 윤미 씨. 하지만 아파트를 매수하고 보니까 후회되는 점이 3가지 있다는데요. 제가 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코로나 이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1, 2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소형 평수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니까 집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이 소형 평수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32평 정도는 되는 그런 규모의 집을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평수에 따라 집값 오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수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윤미 씨가 매수한 아파트는 현재 살고 있는 단지의 소형 평수. 아이들과 함께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주변으로 공원이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마당이 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구입을 했습니다. 도로 뷰보다 더욱더 선호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했던 공원뷰 아파트. 하지만 학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학세권, 즉 학교 세권이 그것이죠. 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커서 막상 초등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거 학세권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매수한 집에서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제야 후회가 된다고 하는데요. 집 가까이에 이제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이 다니기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 선호를 하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값이 수요가 몰리니까 확실히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에는요. 확실한 공부와 또 시간이 좀 투자되어야 하는 바로 임장입니다. 사고자 하는 건물 현장에 가서 입지나 주변 환경 시세를 파악하는 과정인 임장. 윤미 씨 역시 임장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답니다. 지하철역으로는 한 정거장 아니면 차로는 5분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대규모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신축 분양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집 앞에만 보고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대규모 재개발 단지를 놓친 거죠. 혹시 아파트 매수를 계획하신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깍두기 가게부 중간 점검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윤미 씨의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바로 자신만의 특화된 콘텐츠 제작입니다. 절약, 투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수입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지고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예전에는 누구 거 모았지? 탕수육과 뭐 사려고 모았지? 카시트. 카시트 사려고 모았어. 그리고 주식, 펀드 수익과 월급의 상여금 등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윤미 씨.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아보자가 목표였는데 돈을 모으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보다 더 모으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4개월에 500만 원을 모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한 보름 줄여서 한 3개월 반 만에 또 500만 원을 모으고 이렇게 돈 모으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